날이 쌀쌀해지면 생각나는 것들이 있죠. 붕어빵, 군고구마, 호빵. 뭔 다 먹을 거밖에 없냐? 그런데 저는 이런 날이 오면 한 동물이 떠오릅니다. 바로 차가운 뚱냥이 마늘고양이죠. 마늘고양이는 팔라스 고양이라고도 불리는데요. 여기서 팔라스는 과학자 피터 사이먼 팔라스의 이름에서 유래했습니다. 팔라스가 이 뚱냥이를 최초로 보고했기에 그의 이름이 붙은 거죠. 그런데 팔라스가 세계 곳곳을 탐험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 그의 이름이 붙은 동물이 한두 마리가 아닙니다. 팔라스 다람쥐, 팔라스 바다수리, 팔라스 살무사, 팔라스 기녀박쥐, 팔라스 솔새, 팔라스 유리도마뱀 등 뭐요? 포켓몬 도감이요? 사람은 이름을 남겨야 한다는데 이분은 정말 지대로 남긴 거죠. 하지만 오늘 영상에서는 팔라스 고양이 대신 마눌 고양이라는 명칭을 사용하려 합니다. 그럼 마눌은 무슨 뜻이에요? 마눌은 야생 고양이라는 뜻의 몽골어 에서 유래되었습니다. 그럼 이 고양이가 사는 곳이 짐작가시죠? 마눌 고양이는 몽골, 티베트 고원, 남시베리아 산맥 등 중앙아시아의 고위도 지역에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여기가 정말 춥잖아요? 심지어 최근에는 에베레스트에서도 서식한다는 사실이 밝혀졌거든요. 그래서 마눌 고양이는 휴식을 취할 때면 추위를 피할 수 있도록 동굴, 바위 틈새 혹은 마멋이 파놓은 굴에 들어갑니다. 마멋이 뭔데요? 예요. 그런데 이 영상이 워낙에 유명해서 이걸 마멋의 울음소리로 알고 계신 분들이 많은데요. 사실 얘의 찐 울음소리는 이렇습니다. 세상에 뭐야 이 미성은? 마멋은 대형 땅다람쥐로 다람쥐과에서 가장 무거운 동물이에요. 짧고 튼튼한 다리, 단단한 몸, 넓은 발톱 등 불파기에 최적화된 몸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곡괭이로 뚫기 어려운 단단한 땅도 파낼 수 있다고 해요. 덜덜 그냥 잘 파는 수준이 아니잖아. 그런데 단순히 잘 파기만 하는 게 아니에요. 굴을 입구가 여러 개인 복잡한 구조로 만들거든요. 굴업계에서는 손에 꼽는 건축가인 거죠. 어쨌든 마멋이 이렇게 열과 성을 다해 굴을 완성하면 마눌이 하루 강제 에어비앤비에서 따뜻하게 지내는 겁니다. 뭐 양아치 본성 어디 안 가죠? 하지만 따뜻함도 잠시, 굴에서 나오는 순간 다시 살벌한 주의가 시작됩니다. 정말 추울 때는 영하 50도까지 내려간다고 해요. 와 상상만 해도 뼈가 아려온다. 그래서 마눌 고양이는 이런 극한의 저온에서도 버틸 수 있도록 보온에 최적화된 몸을 가지고 있습니다. 먼저 마눌 고양이의 털은 정말 촘촘해요. 뭐 추운 곳에 사니까 당연히 그렇겠지. 그죠? 그런데 이 촘촘함이 우리의 상식을 아득히 뛰어넘습니다. 여기서 퀴즈! 가장 빽빽한 부위에는 가로 세로 1cm의 몇 가닥의 털이 있을까요? 정답은 9,000개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똥냥이처럼 보여도 막상 몸무게를 재면 일반 고양이와 비슷하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거 다 털찐 거죠. 또한 마눌 고양이는 털치는 크지만 몸의 말단부는 매우 작아요. 짧고 통통한 다리와 작고 둥근 귀를 가지고 있죠. 마눌 고양이 학명이 Autocolobus manor. 이거든요. 여기서 Autocolobus. 는 못생긴 귀라는 뜻이에요. 진짜 너무하네. 이런 쪼매난 말단부는 추운 지방에 살고 있는 동물들의 특징인데요. 열방 출량을 최소화해 추위를 견딜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그런데 마눌 고양이의 어이없는 포인트는 이렇게 추운 곳에 살면서 눈도 싫어한다는 거예요. 마눌은 주로 바위가 많은 암석지대나 초원 혹은 낮은 나무가 자라는 관목대에서 지냅니다. 눈 쌓인 곳을 가기는 가는데 선호하지는 않는다고 해요. 자, 그럼 이쯤에서 마눌 고양이의 매력 포인트를 짚어봅시다. 보통 고양이 눈이라고 하면 가는 눈동자를 떠올리잖아요. 그런데 마눌 고양이는 이렇게 땡그란 눈동자를 가지고 있어요. 여기에 더해 표정이 아주 다양하다 보니 이런 사진이나 이런 사진을 보면 무슨 애니메이션 캐릭터를 실사화한 것처럼 생겼죠. 그리고 마눌 고양이는 이렇게 세상 귀찮은 듯한 울음소리의 소유자입니다. 뭔가 희마리가 없죠. 하지만 뭐니 해도 가장 귀여운 점은 양쪽 귀 사이가 멀고 낮아서 납작한 이마가 유독 도드라져 보인다는 거예요. 귀여운 포인트가 특이하시네요. 이렇게 어딘가 맹해 보이는 마눌 고양이지만 의외로 타고난 사냥꾼이라고 합니다. 마눌 고양이는 주로 해가 지고 어스름해지는 황혼이나 아침이 다가오는 여명의 사냥을 하는데요. 이때가 포식자는 피할 수 있으면서도 마눌 고양이가 좋아하는 사냥감들이
활동하는 시간이거든요. 마늘고양이는 주로 토끼, 다람쥐, 작은 맘못 등의 설치류를 먹이로 삼습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도 가장 좋아하는 먹이는 피카츄예요. 예? 피카츄요? 진짜 피카츄는 아니고 요 피카라는 동물인데요. 얘가 포켓몬스터에 나오는 피카츄의 모델이라는 썰이 있거든요. 우리나라에서는 피카를 우는 토끼라고 부릅니다. 으잉, 쥐가 아니라 토끼요? 얘가 보기에는 쥐처럼 생겼어도 쥐목이 아닌 토끼목이거든요. 그래서 피카는 토끼처럼 풀을 먹으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여기가 상당히 추운 지역이잖아요. 겨울이 되면 풀이 다 사라지거든요. 그래서 피카는 겨울을 대비하기 위해 풀이나 꽃을 모아 햇볕이 잘 드는 곳에 말린 후 보관하는 습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가끔 술록이 와서 열심히 모아둔 건초를 홀랑 먹어버리는 대참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럼 어떡해요? 뭐 얘가 딱히 할 수 있는 건 없고 그냥 울 수밖에요. 그래서 우는 토끼인 건가? 어쨌든 피카도 굴에서 살아가는데요. 마늘고양이는 피카가 굴에서 나오는 순간을 노려 사냥합니다. 그런데 마늘이 속도는 그리 빠르지 않거든요. 대신에 위장과 엄폐를 아주 잘해요. 몸을 최대한 낮춰 은밀하게 다가간 뒤 순간 달려들어 사냥하는 거죠. 피카는 마늘고양이 먹이의 50%를 차지할 정도로 아주 중요한 먹이 자원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앞선 영상이나 사진을 보면 대부분 마눌이 한 마리씩만 있죠. 이는 마늘고양이가 무리를 짓지 않고 홀로 생활하는 상당히 시크한 동물이기 때문입니다. 마늘고양이는 12월에서 3월 사이에 번식기를 가지는데요. 이후 수컷은 쿨하게 떠나고 암컷도 쿨하게 혼자 육아를 합니다. 짝짓기 후 약 60일이 지나면 5마리 정도의 새끼가 태어났는데요. 새끼는 태어난 지 4개월에서 5개월이 지나면 쿨하게 엄마의 품을 떠나 홀로 지낸다고 합니다. 엄청 빠르네요. 네, 심지어 마늘고양이가 성체가 되는 건 태어나고 10개월에서 12개월 뒤거든요. 그러니까 청소년기부터 독립해서 홀로 살아가는 셈이죠. 하지만 환경이 워낙에 가혹한지라 새끼 중 3분의 1 정도만이 성체가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가장 큰 문제는 마늘고양이의 개체수가 점점 줄고 있다는 거예요. 1970년대부터 몽골, 소련, 중국 등에서 마늘고양이 사냥과 털가죽 거래를 금지했거든요. 덕분에 사냥은 줄었지만 환경오염, 서식지 파괴, 먹이 부족 등의 이유로 개체수는 여전히 감소하는 중이죠. 그래서 2002년 세계자연보전연맹은 마늘고양이를 적색목록 관심종으로 지정한 뒤 보호를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래도 다행인 건 마눌의 서식지가 워낙 넓어서 아직까지는 개체수가 많은 편이라고 해요. 휴. 자, 여기까지 차가운 뚱냥이 마늘고양이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번 영상은 그냥 귀여운 거 보고 싶어서 만들었어요. 참 바람직한 동기야. 그럼 지금까지 몽구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